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한문성입니다. 이제 승무패 A매치 기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승무패로 들어가는데요. 80회차 51회차 51회차고 일단은 A매치 직후에 열리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생각 말씀드리면은 2월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 생각에 이번에는 결국 1등을 하려면 이변을 얼마만큼 잡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몰린 경기들 뭐가 있을까. 이 몰린 경기들에서 뭔가를 잡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다 그래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당연히 A매치 기간에는 몇몇 분들은 이제 소액으로 좀 접근하시거나, 왜냐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몇몇 분들은 금액을 조금 투자하더라도 변수적인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시거나 이렇게 접근하실 텐데, 저는 오늘 좀 많이 변수 쪽으로 일단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체로 제가 변수를 만약에 접근해드리면은 다 변수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걸 어느 정도 참고하셔서, 혹은 제가 변수 쪽으로 접근해드린 것 중에서 몇몇 이제 자기랑 들으시는 분들과 생각이 비슷하거나 조금은 아니면은 이거는 좀 내가 다시 생각해봤을 때 변수 쪽 같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변수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말씀드리면서, 왜냐면 A매치 직후인데 이거 그냥 딱 봤을 때도 사이즈 자체가 변수가 있는 경기들이 좀 있어요. 그냥 봤을 때도 변수가 있는데 A매치 직구는 더 크다. 왜냐면 월드컵이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들. 일생 축구선수 커리어상 월드컵은 보통 한두 번? 진짜 많으면 3번 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왔어요. 축구 인생에 있어서, 축구선수 기준으로. 그 정도로 이제 한 달 앞까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즌 중에 치르는 입장에 있어서 슬슬 아마 몸살이거나 이럴 확률이 조금 높아요. 특히 몇몇 팀들이나 그런 사이즈에서요. 벌써 이제 특히 레알 같은 경우 옆집 봐봐요. 벌써 바르셀로나 아라우어 이런 애들 들어 누워가지고 월드컵 끝났잖아. 이런 거 봤을 때 몸살이는 부분 근데 이걸 또 어느 팀 어느 선수 어디가 할지 우리는 이제 현지의 훈련 내용도 볼 수 없고 그쪽과 이제 소통책도 보통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들어가 볼 텐데요. 아스날 대 토트넘을 일단은 가겠습니다. 아스날 대 토트넘 경기고, 이 경기는 제 생각에 아스날이 질만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게 국내 경기여서 이제 토트넘이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트넘이 29%까지 몰린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아스날 포텐티지가 좀 적죠. 두 팀이 보여주는 경기력에 있어서 차이는 분명히 아스날이 낫거든요. 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은, 아스날이 어쨌든 스타일상 아르테타 감독은 약간 맨시티랑 같은 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트넘이 의외로 우리가 맨시티를 상대로 챔피언스리그나 리그에서나 토트넘이 잘할 때 혹은 못할 때 상관없이 맨시티를 잡아내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라인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는 이제 아스날이나 맨시티나 그런 스타일에 있어서 토트넘이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이제 손흥민이나 기타 여러 선수들의 스피드를 사용하기 어렵지만, 이런 팀들을 상대로는 사실 역습이나 이런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수비적으로 잘 잠갔을 때 역습 한 방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이런 식의 경기 내용이 분명 나올 수는 있어 보이지만, 아스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월드컵 명단에 이번 A매치 기간 때 소집되지 않은 선수들이 꽤 많아요. 제주스 요즘 엄청 잘하잖아요. 아스날 공격 지원 쪽에. 이번에 A매치 안 갔어요. 거기다가 측면 공격 쪽에 누구야? 가브리엘 마르티네즈.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가브리엘. 아무튼 가브리엘. 걔 이름 뭐였지? 아스날 팬 십몇 년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왜 이래?
밥 먹자마자 키니까 약간 피곤해서 그런가? 어쨌든 마르티넬리 이런 선수들이 소집되지 않았고, 수비 쪽에 뭐 마갈량이스나 또는 벤 화이트, 아스날이 지금 주축으로 이루는 선수들이 소집되지 않았고요. 토마스 파티 같은 경우가 지금 불투명이 지금 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가나 대표팀에 갔다가 훈련 중에 이제 몸 상태 이상을 느끼고 복귀를 했어요. 확실히 부상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출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굳이 아스날 쪽에 어쨌든 A매치 차출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외대고를 정도, 그래도 2경기 연속 선발을 다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있을 수는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파브리카라면 리버풀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해서 갑자기 밥 먹자마자 치니까 이게 먹던 생각이 나서 그런지 이름이 기억 안 나네. FC 포르투에서 데려온, 아무튼 그 선수가 나갈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토트넘 같은 경우 해리 케인이나 손흥민이나 뭐 히샬리송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호이비에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미드필더, 수비, 뭐 공격, 국대를 다녀온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많고, 아스날은 그 기간 동안 이제 핵심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선수들이 이 경기를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이 제가 볼 때 지는 그림은 안 보이고요. 승무 사이즈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북런던 더비전이고, 어쨌든 더비전, 이 두 팀의 더비 특성상 홈팀이 보통 많이 가져가는 경기를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스날이 또 지지 않는 경기 내용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뭐 승찍거나 혹은 불안하면 뭐 복식으로 승무 쪽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경기 정도로 봅니다. 제가 뭐 이변이나 변수 쪽을 많이 체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기는 솔직히 그렇게 보기가 일단 쉽지 않아요. 이거를 만약에 변수 쪽으로 보려면 결국 카디스의 그 지금까지의 안 좋은 성적 내지 결과들, 안 좋은 결과들 거의 다 졌잖아요. 지난 경기 바야돌리드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까지 다 졌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 특히나 홈은 전패에다가 홈에서 아직 무득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우리 홈에서 뭐 해보자 이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혹은 비아레알 쪽도 어쨌든 국대 차출되는 선수들이 몇몇 있고, 그런 좀 몸살임과 이런 부분, 왜냐면 거칠게 나올 거거든요. 이런 측면을 통해서 무승부가 뜰 수는 있어 보입니다만, 솔직히 전력 차이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조금 커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나마 비아레알 쪽에 불안한 모습은 일단은 여전히 제라도 모레노가 공격 쪽에 불투명 사이즈고, 뭐 트리게로스 같은 이제 활동량을 넓게 가져가고 빠른 선수들이 불투명, 뭐 요 정도 떠 있긴 합니다만, 이것까지 변수로 좀 접근하기에는 그나마 뭐 70%대 경기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60, 70% 경기 중에서는 뭐 퍼센테이지가 더 높기도 하고, 이 경기는 그래도 찍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이거를 변수 찍으려면은 승보다는 이제 무 쪽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뭐 당연히 뭐 여러분들도 사실 카데스가 이길 거라고 보시진 않겠죠. 이게 뭐 프로토라면 사실 언더라는 접근이 있는데, 승무패는 이제 승무패로만 가야 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비아렐이 잡을 만한 사이즈인 건 분명하다. 1대1 무만 안 나오면 된다 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본머스트 브렌트포드. 이 경기는 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경기는 프로토는 무조건 패스를 해야 되는 경기고, 왜냐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승무패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맞춰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브렌트포드가 지지 않는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배팅을 해도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퍼센테이지도 그렇고 상당히 까다로운 경기거든요. 보머스인데 25%나 가긴 했는데 너무 어렵다 이거는 진짜. 내용적으로 사실 예측이 잘 안됩니다. 본머스가 최근에 그래도 결과를 좀 가져오는 내용을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고, 브렌트포드가 중앙 쪽에 이제 노르고로라는 좀 활발하게 움직여줄 자원이 빠지면서 지난 아스날한테는 이제 수비적으로 아무 내용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그건 아스날이었고, 어쨌든 본머스 상대니까 조금은 그래도 브렌트포드가 나은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를 뭐 확실히 승 쪽으로 접근한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 생각엔 물을 중심으로 한쪽을 택하는 쪽이 나아 보이고, 혹은 브렌트포드를 중심으로 한쪽을 택하거나, 그러니까 저도 약간 무패 사이즈로 보긴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넘어가고, 네 번째 크리스탈 팰리스 대 첼시.
이 경기는 일단은 크펠 같은 경우 캉테가 빠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빠져 있었죠. 캉테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쿠쿠렐라도 약간 질병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또 뛰지 못할 가능성, 수비 쪽에 그런 상황이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기존의 스쿼드를 고려했을 때는 그냥 부상자가 있긴 합니다만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첼시 역시도 국대를 소화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고, 기본적으로 또 그레엄 포터 감독이 첼시로 온지 이제 2경기째인가요? 들어와서 브라이튼 시절 그레엄 포터 감독의 크리스탈 팰리스로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다기보다는 못 이겨왔어요. 거의 무승부가 뜨거나 그런 내용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도 실제로 뭐 그건 브라이튼이고 이건 첼시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지금 브라이튼이 첼시보다 성적이 더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 넘어가고, 여러 가지 사이즈 자체로 봤을 때 제 생각 크리스탈 팰리스는요, 강팀과의 홈경기, 특히나 크리스탈 홈경기에 있어서는 항상 변수 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첼시가 지금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흐름에서 이것도 당연히 변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돈 많으신 분들 20패 찍어야 될 만한 경기로 보이고요. 혹시나 그래도 나 첼시는 걸고 가야겠다 하시면 제 생각에는 무조건 복식은 써야 된다. 어느 쪽으로든. 그러니까 단통 경기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 과감하게 이렇게 단통으로 소액으로 가시는 분들은 찍을 수도 있어요. 뭐 소액으로 하시는 분은 첼시 찍을 수 있고 소액이니까. 근데 이제 복식을 어느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 경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복식을 사용해야 될 만한 경기로 보여요. 내용적으로 첼시가 결코 쉬운 경기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승리를 거둔다 하더라도 이제 한 점 차 승리 사이즈나 혹은 무승부 내지 패배 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이즈여서 이 경기는 복식을 필히 사용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5번째, 풀럼 대 뉴캐슬인데, 일단은 프로토 기준에서나 해외 배당 자체는 뉴캐슬이 정배입니다만 지금 풀럼 쪽에 오히려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많이 몰려있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간 이제 미트로비치나 풀럼 2부에서 올라왔지만 강하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쌓이셔서 풀럼 쪽으로 이렇게 찍거나 많이 찍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거 뉴캐슬이 안 집니다. 일단은 풀럼은 가장 중요한 선수가 빠져서 미트로비치 못 나와? 아니요, 나옵니다. 말고 주앙 팔리냐라고 풀럼의 이제 미드필더 2선 혹은 3선 쪽에서 주로. 풀럼이 기본적으로 수비 능력이 좋은 팀이 아니에요. 2부 리그 시절에도 그랬고, 근데 2부는 뭐 2부 기준이니까 그렇게까지 2부에선 그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1부 기준에선 거의 쓰레기 수준이에요. 그런 풀럼의 지금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주앙팔리냐거든요. 그냥 뭐 패스 오는 거 커팅이면 커팅, 뭐 1대1 경합이면 경합, 뭐 태클 이런 부분 다 잘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앙팔리냐가 출전 정지로 빠져요. 경고 누적 출전 정지가? 경고 누적 출전 정지 지금 몇 경기나 했는데 그만큼 이제 수비적인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다. 빠지는 상황에서 뉴캐슬이 물론 불투명 사이즈긴 합니다만 기마랑이스나 막심에 이사 이런 선수들이 출전을 대기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기마랑이스가 나오고 막시맹이 빠졌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제 생각에 요 둘 내지 전부 다 출전이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공격 쪽에 칼럼 힐슨이 또 복귀하면서 조금 더 힘을 얻었다. 우드가 이제 뉴질랜드 국가대표팀에서 호주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고 뭐 이런 여판이 있었으나, 요거는 어쨌든 풀럼이 뉴캐슬의 수비를 뚫는 데 있어서 뉴캐슬은 장신의 수비수들이 분명히 포진하고 있어요. 댄번이나 뭐 그런 선수들, 미트로비치가 또 어쨌든 세르비아 국대를 계속해서 출전해서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풀럼의 결국 수비적인 문제가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경기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제 생각에 풀럼승은 거의 안 보인다 정도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캐슬의 일반승 23.3%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이 경기를 어쨌든 복식으로 찍는다면은 이렇게 찍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 또 상당히 어려워요. 일단은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 미드필더 쪽에 상당히 젊은 선수인 라비아를 잃으면서 확실히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뭐 지난 경기나 뭐 얘가 빠진 이후로의 경기력이 확실히 떨어져요. 얘가 미드필더 쪽에서
진공청 소교 역할을 해주던 게 상당히 이제 사우스햄튼의 역습이나 아니면 수비적인 데이터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라비아가 빠진 이후로 조금은 사실 믿을만한 팀은 전혀 아닌 상황이고, 에버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브라이튼에 있던 무페이를 데려오면서 특히나 오늘 또 칼버트린 복귀 이슈가 있어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거 그러니까 무난한 정배를 찍기보다는 좀 포텐티가 조금 더 적은 쪽으로, 그러니까 변수가 충분히 있는 경기예요. 그래서 무패 내지 요런 쪽으로, 오히려 퍼센티가 높은 쪽은 사실 저는 브랜트포드가 퍼센티가 좀 더, 이거는 이쪽의 정의잖아요. 이쪽이 좀 더 나아 보이고, 이것도 엇비슷한 그림이 있지만 지금의 에버튼, 조금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에버튼이라면은 지지하는 경기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대할 볼만한 가치는 있다. 이 경기도 사실 어려운 경기인데 저는 찍는다면 에버튼 쪽의 사이드 무패 혹은 뭐 단통무로의 접근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 뭐 이런 쪽으로 일단은 봅니다. 그리고 야, 오늘 진짜 뭐 오늘은 저거 같으면 무조건 제가 지인이 저한테 뭐 추천을 해달라 뭐 했으면 무조건 소액으로 찍으라 했을 거예요. 왜냐면 복식 구간이 너무 많아. 이거 뭐 어디 진짜 제가 지금 아스날 비아레알 정도 빼고는 거의 복식을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 밑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단통으로 쉽게 볼만한 경기가 거의 없어요. 이것도 헤타페가 60몇 프로 몰렸는데 이렇게 많이 몰릴 경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도찐 개찐 먼저 넣는 팀이 지지는 않아요. 이거는 비등비등한 사이즈에서 물론 최근 분위기는 헤타페가 2연승이고 바이아돌드가 이제 연패를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 고만고만해요. 사실 스타일도 그렇고 이게 뭐 66.8%는 당장의 최근 성적에 있어서 너무 좀 많이 치우쳐져 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반대 찍을 만한 경기입니다. 66.8에 대한 메리트는 딱히 없어 보이고요. 혹은 이제 그래도 어차피 좀 혈투가 좀 예상되고 잠그는 사이즈의 경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승부를 기점으로 뭐 이렇게 찍든가, 아니면 독식 안 먹어보자 하고 이렇게 찍든가, 제 생각에 그런 식의 접근이 맞아 보입니다. 이거는 문은 일단 끼고 한쪽을 선택하는 접근으로 가보자. 나는 그래도 최근의 흐름을 좀 믿겠다면 헤타페 쪽으로 가는 거고, 경기력적인 부분을 좀 더 감안하거나 하면은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하면은 이 66.8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이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지난번 승부표 영상보다 조금 더 정답을 많이 갖고 오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분석해도 프로토로 접근해도 힘든, 언어바까지 포함해도 힘든 사이즈라 애초에, 그리고 초반에 제가 2월 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이번 승부표는 8번째 웨스트햄 대 울버햄튼 하나 가져왔어요. 하나.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웨스트햄이 질만한 사이즈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잠시만요. 질만한 사이즈는 일단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지금 울버햄튼이 좀 부상자들이 조금 있어요. 황희찬도 최근에 또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공격적인 라울 히메네즈나 칼라이지치 요런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해줘야 될 자원들이 뭐 포덴스나 뭐 게데스 뭐 요런 선수들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분명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굶주려 있는 웨스트햄을 만났다. 이거는 미드필더 쪽에서는 울버가 해볼만 하거든요. 결국 전방에서의 한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웨스트햄이 조금 더 낫다. 울버는 빠르게 카운터를 쳐야 되는데 지금 가진 자원들이 솔직히 게데스나 포덴스나 다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 있고 좋은 선수들인데 이상하게 경기 내용을 보면 많이 안 보여요. 중간중간 번뜩이는 건 한 번씩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는 득점하기 확실히 좀 울버 쪽에 어려운 사이즈가 있다. 이거 웨스트햄 이거 분명히 잡아야 돼. 이거 울버 공격진 다 빠졌는데 이거 못 잡고 가면은 진짜 안 되거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아구에레드, 수비 쪽에 아구에레드 말고 풀스쿼드인데 초반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뭐 미드필더진까지 봤을 때는 비등비등하다고 보여지나 전방에서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경기다. 그래서 웨스트햄 49%면 그렇게 몰리지도 않았고 요거 승쪽 보고요. 세비야 대 에이티 마드리드.
세비야 같은 경우가 지난 경기가 비아레알전이었나요? 상당히 많이 밀리고 경기력적으로도 좋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실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약간 운도 좀 따르고 그래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었고, 에이티 마드리드 같은 경우 뭐 레알한테 맥없이 좀 그래도 아쉽게 좀 무너졌었는데, 개인적으로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이거 그래도 AT가 지지 않을 만한 경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세비야가 최근에 뭐 지난 경기 비아레알 상대로 원정에서 비겼다? 그거와 별개로 내용적인 부분에 솔직히 얻은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초반에 정신 못 차릴 때 역습을 한 골 받고 나머지 90분 나머지 시간 내내 그냥 두들겨 맞다가, 비아레알이 뭐 골대도 맞췄었나 그때? 골대 맞추고 뭐 그냥 찬스 엄청 넣지 골치에다가 막 다 생 지랄 다 떨어가지고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거든요. 이것도 뭐 안전하게 접근한다면 승부로 갈 수도 있겠고요. 결국 무냐 AT냐 이 둘 중에 하나서 택해야 될 만한 경기다. 저는 솔직히 AT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무를 찍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는 그런 경기긴 한데, 좀 더 안전하게 간다면 당연히 복식을 써야겠죠, 이 경기도. 근데 뭐 저 같으면 단통무 찍을 것 같아요. 에스파뇰 대 발렌시아, 여기까지도 정배 사이즈.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뭐 웨스트햄, AT 마드리드, 발렌시아 정배 쪽이 지지 않을 만한 사이즈다. 아이고 이게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뭐 각자 선택을 하는 거고, 이 경기도 지금의 에스파뇰이면은 발렌시아가 가투소 감독 밑에서 충분히 경기력적으로 나쁘진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기복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에스파뇰은 전력적으로 일단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기존 에스파뇰 홈발이 상당히 좋은 팀인데 이번 시즌에 솔직히 크게 힘을 못 내고 있고, 여러 부분 감안했을 때 이것도 무패 사이즈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제 생각에는 요것도 무 찍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 다 그래요. 대충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충 이렇게 찍어 보자면은 헷갈려. 복식이 안 들어가는 경기가 없어? 벌써 몇 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벌써 6개네. 이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촉으로 하나 둘씩 이렇게 때려 맞춰야 돼요. 뭐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튼 다음 경기 셀타 대 베티스, 이거 65.7%는 제 말도 안 된다. 여러분 베티스가요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베티스 대 지로나였나? 그때도 사실 이변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티스 이렇게 많이 몰렸는데 이 정도 몰릴만한 경기 아니다. 근데 베티스 어쨌든 그때 승리를 거뒀죠. 2대1로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그때 뭐 지로나가 사실 골대도 맞추고 별 생쇼를 다 했어요, 여러분들. 베티스가 만약에 그거 프로토로 찍었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나 오늘 재수 좋았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만한 경기고요. 이것도 결국에 역으로 접근해야 될 만한 경기다. 여전히 나빌 페킬이나 후안미 같은 베티스의 2선 자원들이 지금 몸 상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제 생각엔 무승부 가능성, 지금 셀타도 뭐 셀비나 이런 좀 괜찮은 미드필더 자원들이 빠져 있어서 셀타 쪽 찍기도 조금 그런 감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무 찍거나 아니면 뭐 승무 쪽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나아 보인다. 지금은 베티스 65.7%? 지난번에 개뽀록으로 한번 그때 80몇 프로였죠? 78%인가 80몇 프로인가 그때 한 번 줬으면 됐지. 두 번은 없어. 이거 원정인데. 이 경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65.7%만 간 것만 봐도 아마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베티스를 생각하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경기는 베티스 승이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셀타 승무 사이드다. 아이고, 리즈 대 에스턴 빌라. 아이고, 적지도 않고 했네 이거. 어쨌든 리즈 대 에스턴 빌라, 이 경기도 어렵다. 경기 내용적인 부분은 이건 리즈가 확실히 나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올만 합니다. 에스턴 빌라가 이기려면 한 방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사이즈고, 경기력이나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리즈가 지금까지 보여준 부분은 빌라보다 낫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 이제 제라드 감독이 워낙 삽을 푸고 있기 때문에 마치 감독 밑에서의 이제 리즈가 훨씬 더 매력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요거는 퍼센테이지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승 찍거나 이것도 복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승무 쪽으로 찍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물론 요건 에스턴이 그래도 선수단의 이제 퀄리티는 리즈한테 꿀리는 부분은 없어서 한 방을 통해서 승리는 가능해요. 수비하다가 한 방 넣고 약간 이런, 아니 비비다가 한 방 넣어가지고 그런 그림은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가 리즈가 홈에서 더군다나 휴식기까지 가진 상황. 물론 뭐 에런슨이나 몇몇 선수들은 국대 차출에서 조금 힘을 쓰고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좀 휴식을 좀 취했고 부상자들 조금 복귀했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승이나 승무 사이즈다. 지로나 대 소시에다드. 야 진짜 이거 뭐 진짜 뭐 걸을 게 없네, 걸을 게 없어.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실 분들은 진짜 소액으로 가세요. 소액으로. 진짜 소액으로 가야 돼. 이거는 과감하게 소액으로 툭툭 찍어 내려가야지. 진짜 맥시멈 제가 볼 때 32,000원이고 그 이상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에 대한 금액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 왜냐면 죄다 터질 것 같거든요. 다 터질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정배 퍼센테이지 몰리는 게 들어올 만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오히려 50%대 경기 중에서 몇몇 경기들이 좀 괜찮아 보이고 단통으로 찍거나 뭐 그러기에 60% 이상 경기 중에서는 전 다 되게 불안해. 이 경기도 지로나 대 소시에다드면 사실 소시가 무난하게 잡아야 정상인데, 지금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는 공격진이 일단 부상이 너무 많아요. 우마르 샤디크 빠진 게 일단 상당히 크고 계속 못 뛰고 있잖아요. 오야르자발도 기존에 계속 없는 상황이고 해가지고, 야 이것도 그거 대비했을 때는 솔직히 50%가 많이 안 몰린 건 사실이에요. 50%가 많이 안 몰린 건 사실이고 해서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요거는 저는 승무 사이드 지로나가 지난 경기 솔직히 베티스 원정에서 솔직히 그렇게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로나가 내용적으로는 별론데 결과를 좀 내는 능력이 무섭다. 근데 이제 그때 베티스 원정에서는 내용적으로도 솔직히 그렇게 꿀릴 건 없었어요. 그런 점 감안했을 때 요거 지금 비실비실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일을 낼 가능성 충분히 있다. 변수 쪽으로 접근하는 게 이것도 맞아 보입니다. 변수 쪽으로. 마지막 레알 마드리드 대 오사수나인데 이거 변수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레알이 월드컵을 앞두고 몸을 사릴 거냐 마냐,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력이 엄청 좋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공격 쪽에 여러 선수들의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서 찬스 대비 결정력이 너무 좋아요. 찬스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 몇 개 없는 찬스를 공격진들이 너무 좋은 퀄리티로 잘 살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사수나 정도를 만나서는 충분히 우위가 있는 경기가 당연히 되겠죠. 89%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식의 접근도 가능하냐면은, 월드컵을 앞두고 선수들이 오사수나 같이 찐득하고 거칠게 비비는 팀 상대로 크게 무리하지 않는다면은 지금까지 레알이 보여줬던 경기력 대비의 좋은 결정력들은 사실 비집고 들어가는 능력이나 조금 더 과감함 이런 것들에서 비롯됐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소극적이 되고 몸을 사린다면 그런 장면들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레알 선수들 더군다나 대부분 이제 국대 차출을 또 다녀온 선수들이고 해가지고 뭐 진짜 안 터지려는 법은 없는데, 오사수나도 지금 아빌라 공격 쪽에 아빌라가 빠져 있어가지고 오사수나의 득점 가능성 자체도 조금은 떨어져 있긴 하다.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래도 이겨주지 않을까 싶은데, 전 월드컵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합니다. 솔직히 월드컵 때문에. 월드컵 기간까지 지금 한 달이 남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아마 진짜 수많은 쓰나미들이 나올 거예요. 뭐 승무패도 마찬가지고 프로토 포함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쓰나미들이 꽤나 많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다. 제 생각에 월드컵 때도 승무패가 있겠죠? 기간 동안? 그죠? 있겠죠? 한 사이클 해가지고 한 번씩 있을 텐데, 없을라나? 있나? 무튼 그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차라리 힘을 쓰더라도 쓰고, 이번 한 달 승무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2월이 많이 되면은 쓸 수는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금액적으로 4억이네. 그러니까 이게 뭐 10억, 20억 쌓이고 하면은 금액을 좀 많이 투자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A매치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정도 쌓여있는 상황에서 큰 금액을 투자하기는 너무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쪽 14번째인데 왜 13번째래. 적당히 그냥 던지세요. 던지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로또 한번 찍어보자 그런 느낌으로다가 여러분들도 이거 진짜 로또예요. 제가 볼 때 로또랑 다른 게 없어.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저번보다 좀 가볍게 가지고 왔는데, 왜냐면 무겁게 들고 오면 안 돼요. 내가 무겁게 들고 오면 여러분들 시계 갈 거잖아.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승부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